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물교육론을 강의하는 양혜정입니다. 2020학년도로 이제 데뷔를 해서 원래 제가 이제 이론반을 뭐 기본,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심화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기초와 심화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이제 기초 과정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생명과학 교육론이라는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일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의 이제 차례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을 왜 이제 기초 과정에 넣었냐 하면 기존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가 이제 과학 교육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생물에 관련된 예시들도 많지만 다른 예시들이 워낙 더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훨씬 양이 훨씬 많아요. 이제 좀 폭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심화된 부분도 많은데 생명과학 교육론은 그 중에서도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일선에 나와 가지고 교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제 생물에 맞춰 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이제 거의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은 생물에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저자 공저자로 이제 있으신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9분이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사범대에 계시는 그 생물교육론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공저자로 있다 보니까 왠지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실제 이제 책들도 굉장히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이제 크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의 그 장당 관련 있는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제 수록이 몇 문제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교육론은 그 현재 그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 책을 가지고 강의 이제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물 이제 임용을 대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될 교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물론 이제 쓰신 분들이 뭐 자기가 썼다고 해서 출제 들어가서 꼭 내겠냐마는 이제 출제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 과정에서 이 책만 순수하게 이제 가르치고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생물 교육론 이제 제가 편저해서 만든 책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조은 교수님의 그 과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권재술 교수님의 과학 교육론이라든지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학 교육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육론을 이제 중등 시험 임용 시험을 하는 학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도 과학 교육론을 배우거든요. 초등 그리고 중등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제 기출됐던 이제 문항에서 이게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게 꼭 기출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문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요약 정리한 책이 생물교육론이다 보니까 제가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게 정리된 것이 어떤 말인지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축약을 해가지고 요약한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심화. 그래서 그냥 여러 많은 교재를 축약했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 생물교육론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으로 배울 생명과학 교육론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뭐 기게 할 것은 없지만 시험에 약간 변동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간단하게 지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을 칠 때 기존의 시험 문항이 조금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1교시의 시험을 이제 교육학 논술을 한 문항 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전공을 2교시와 3교시의 전공 A, 전공 B로 나누어서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작년 2019학년도 대비를 보게 되면 기입형이 8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있고 10점짜리 한 문항에 이제 논술형이 있었는데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논술형 문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지는 대신에 서술형이 되는데 기존에 예전에는 서술형이 4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서술형이 4점짜리로 통일이 되고 기입형이 2문항이 줄어가지고 6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련 그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와 관련 있는 핵심적인 이제 연관 있는 용어를 과학적 내용을 빈칸에 명사형의 용어를 적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입형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도 낮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시험을 쳤을 때 단답형인 이 기입형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 용어나 내용으로 적지 않으면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2점짜리가 나오면 부분 채점이 거의 1점 부분 채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채점을 아예 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 기입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입형의 단답형 문항은 거의 다 맞추고 가야지. 단답형에서 한두 문제 나가면 4점이라는 점수가 이제 내가 이제 1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입형이 원래는 기입형 2교시에 이렇게 8문항으로 밀려 이렇게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4문항, 2문항으로 이렇게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졌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2교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답안을 구성하고 좀 훑어본 다시 이제 볼 시간이 있지만은 기존의 3교시는 문항 수는 굉장히 적은데 배점이 높은 문항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3교시의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답안지를 다 구성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교시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이 해마다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논술형이 문항을 출제하기도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요. 문항 출 10점짜리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의 답안이 이제 논술제 논리적 표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의 그 작성 방법이란 조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기가 관련성이 깊은 관련성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항 구성도 사실 출제도 어렵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채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이제 생물을 이제 응시한 학생들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일반이 지금. 그럼 1,600명의 시험지, 그러니까 논술형만 딱 한 문제만 1,600명 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12명을 뽑습니다. 생물 교사를. 그래가 채점을 하게 되면 3명씩 4팀을 이룬단 말이죠. 그럼 3명은 논술형 1,600명 것만 한 9일 동안 매겨요. 그 합숙하면서. 그런데도 표현이 비슷한 듯 다르고 답인 듯 아니고 유사하지만 이걸 답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그래서 출제와 채점에 이제 문제점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삭제가 되고 요렇게 이제 다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조금 이렇게 4문항, 2문항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올해 이제 시험을 칠 때는 3교시가 이전 시험보다는 그렇게 시간이 조금은 덜 촉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이제 치다 보면 아 내가 올해는 좀 점수가 오르겠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예감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우리가 이게 은근히 제한형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작성하는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다 적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조건들을 정확하게 적는 것. 그러니까 누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적고 정확하게 답에 대한 내용을 적는가.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22개 문항이었는데 우리 이제 전공에서 한 문항이 늘어가지고 23문항 8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80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공을 이제 80점이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에서 도대체 이제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해마다 이제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50%,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배수 200%를 뽑잖아요. 그죠? 1차 합격자를. 그러면 커트라인은 커트라인일 뿐이고 사실 100% 안으로 이제 성적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안정권. 예전 같으면 최종 이제 합격을 1차 성적이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근데 2, 3년 전부터는 2차 변별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우스갯소리로 1차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10점이 더 높았는데도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 과목도 실제 15점까지도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별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1차 성적도 일단 잘 받아내야 되고 2차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 변별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데 해마다 조금 1차 커트라인은 다르지만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인데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커트라인 좀 많이 높아졌죠. 70점 후반대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다면 70점 후반대 굉장히 높잖아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러면 80점 넘는 학생이 없는가? 있어요. 지역마다 지금 1차의 그 성적이 1, 2등의 그 학생들은 거의 89점에서 80 후반대로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이제 합격을 사실 하려고 하면 80점, 최소 80점입니다. 80점에서 85점 정도 이상이 되면 1차는 어디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2차에까지가 이제 문제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교육학도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근데 교육학을 12점 받고 1차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2점이라는 것은 합격생 평균 점수는 15점 이상이거든요. 거기서 3점을 놓치면 내가 다른 학생보다 전공을 3점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15점을 받았으면 80점이 되려면 여기서 65점을 받아야 되는데 12점 교육학을 12점을 받으면 내가 68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대부분 합격선은 해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인문 계열의 이제 과목은 조금 훨씬 더 높고 우리는 이제 자연 계열 그래도 과학이다 보니까 한 15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5점 정도는 합격생의 평균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65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80점 전공에서 생물교육론이 기존에 기출되는 이제 점수 배점이 해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 이제 배점이 이제 24점 정도 높게 이제 책정되면 한 26점. 그래서 그냥 평균 생물교육론이 25점이고 그리고 생물내용학이 55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학이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전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생물학에 교사를 뽑기 위해서 그 평가 영역을 생물학에서 11개 과목을 내용학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1개 과목이 물론 뭐 분자생물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생화학이나 미생물이 이게 섞여져서 잘 구분이 안 되는 요새 현실이지만 그래도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을 지금 11월 달에 1차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하면 전공 서적을 11개 영역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학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학원에 축약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교육학 서적. 그리고 이제 생물 교육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과학과에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영역밖에 없어요. 평가 영역이. 굉장히 우리는 공부할 게 이제 많죠.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기출이 많이 된 것부터 해서 발췌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험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물교육론은 한 25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커트라인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생물교육론에서 점수를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교육론에서 점수를 조금 많이 틀린 학생, 특히 교육과정이 단답형, 이제 기입형 2점짜리가 있었거든요. 2점짜리를 놓치고 이제 부분으로 생물교육론을 점수를 어느 정도 못 받아서 이제 사실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만점 받고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폭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론의 점수를 사실은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론 최소한 2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25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부분 점수로 조금 깎이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느낌은 생물교육론은 내가 다 아는 데서 나와서 거의 잘 썼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2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상대적이지만 내용학에 비해서는 생물교육론은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게 뭐 갑자기 생명과학에서 어디 뭐 생리학처럼 갑자기 어떤 메커니즘이 발견되거나 뭐 물질들이 발견돼 가지고 추가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많이 이제 배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 교수학습의 이론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만 사실은 성적은 어느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생물교육론의 평가 영역이고
실제 2009학년도에 3단계로 임용시험이 개편됐을 때 여러 이제 학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 영역이 공청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에 공청회가 있을 때 가고, 그리고 수험생들도 공청회 와 가지고 발표를 굉장히 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 영역을 이제 생물교육론에 관련해서 7개 영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중에 7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우리 생물교육 내에서 출제 영역은 6개 영역이 됩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생물 탐구, 그러니까 탐구 요소죠. 그래서 기초 탐구 요소하고 통합 탐구 요소의 그 탐구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철학인데 생물학 철학인데 사실은 과학 철학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 경험주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반정주의, 포퍼의 반정주의, 그리고 현대 과학 철학까지 해서 여기 철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생물 교육 과정이 나오는데 생물보다는 과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생물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과학과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물화생지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 해당하는 단원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잡혀 있는 것이 변천 과정은 실제 그 1차 객관식 시험을 쳤을 때는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주관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변천 과정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7차 이제 교육 과정기 이후에 수시 개정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별로 수시 개정이 되는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나 사회나 다른 과목하고 개정 교육까지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에는 7차 이후에 2007년에 개정된 2007 개정이 있고, 그리고 2009년도 개정됐고 2015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개정이 돼서 지금 올해 일선에 이제 가게 되면 중학교 1, 2학년들이 2015 개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받고, 중학교 3학년은 2009 개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받고, 고등학교도 조금 이제 바뀌어지고 과도기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2020년도에 또 개정이 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시 개정이 어떤 이제 뭐 정부의 요구라든지 사회 요구에 따라서 무슨 수시 개정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총론부터 초등, 중등, 고등이 총 다 개편이 돼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그냥 8차 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공부를 한 내용이 사실은 그만큼 주는데, 수시 개정 체계가 되다 보니까 7차 이후에 2007, 2009, 2015를 이제 흐름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15도 지금 3년 정도만 시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에 다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교육 과정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는 그럼 중점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가? 배점이 2점, 작게 넣으면 기입형으로 2점짜리로 3년 내리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생물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많이 이제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2점 정도로 나오고, 서술형에서도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한 해는 서술형 3점짜리가 전체 교육과정 문항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번뇌에 휩싸여요. 이렇게 양이 많은데 2점을 위해서 내가 주구장창 이것을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제끼고 하자니 교육과정에 나오는 것은 쉽게 나오면 모든 학생이 다 맞추는데 내가 2점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을 중점적으로 나중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생물교사학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그 수업 모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점, 25점 정도가 생물교육론에서 이제 기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영역에서 거의 반 50%에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뭔지를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데, 생물교사학습 이론은 여러분들 교육 심리에서 배웠던
심리에서 배웠던 학자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피아제, 우리 과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피아제와 브루너, 오슈벨, 비고츠키, 그리고 드라이브에 관련된 여기에 이론을 여기서 배웁니다. 이 이론을 알아야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수업의 교수학습의 전략이라든지 수업에 사용된 교수학습 모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만들어진 교수학습의 실제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의 경우는 1차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시연이기 때문에 2차 영역인데 여기가 평가 영역이 1, 2차가 다 같이 종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적절한 1차 시험에서는 적절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업의 학습의 실제가 나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 여기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는 거의 매해 나옵니다. 4점짜리.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논술형 문항 안에 조건으로 3점짜리나 또는 이제 4점짜리 단독으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의미 구성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제 대세입니다. 이 학생 참여형 수업이 그냥 유행을 하는구나, 거꾸로 학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유행을 여러분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 2차 수업 시연에서 점수를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교사 중심의 그 과학적 개념을 일반적 교사가 설명하면서 판서하면서 하던 수업으로 하게 되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든 이제 수업의 시연은 학생 참여형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평가의 그 교실에 가면 학생은 없잖아요. 학생은 없는데 수업 시연을 20분 할 때 학생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 참여, 학생들이 주도형으로 수업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수업 시연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이제 그 학습 이후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류표가 있습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 그래서 블룸이라든가 학습 목표에 관련된 그 평가할 때 어떤 평가 틀을 이제 이용하는가. 그래서 시험에 우리 과학과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클로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류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이론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지식 탐구 그리고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문항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필 평가도 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필 평가를 치게 되면 이제 오지 선다형의 문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서술형 있고 논술형 문항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평가 우리 과학과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에게 문항을 개발했을 때 그 지필 평가 선다형이 있을 때 학생들이 뭐 오답을 맞췄단 말이죠. 오답을 했어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피드백을 교사가 해줘야 되는지를 적는 거. 그 피드백 내용 자체가 이제 과학적 내용으로 구성해서 답을 적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2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는 형태로 평가는 항상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번째가 이게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은 시험에서 출제는 이제 열애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평가 실시 지역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6개 지역으로 늘었어요. 여기 보면 충남이 과거에 실험평가를 치다가 실험평가를 안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2015 개정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과학과에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하고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고를 가든 어디 상고를 가든 다른 대학 그 고등학교 특성화 대학을 가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으로 이제 통합과학하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나 일부 많은 이제 지역의 학생들이 과학 탐구 실험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험 지역이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험을 쉬었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15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과거에 가장 많이 쳤을 때가 7개 지역에서 쳤었고 그리고 최근에 4곳으로 줄었다가 다시 6곳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충남의 이제 경우는 광합성 그 색소 분리하기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색소를 분리하고, 그럼 실험을 이제 색소만 분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소 분리되면 이제 여기 전개지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찍거나 또는 결과지를 첨부를 합니다. 붙이게 되어 있고, 관련해서 지식, 우리 관련한 지식은 내용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준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된 이제 시간 안에 답을 다시 서술형이나 이제 서술형으로 다시 시험을 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채점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2년 전에 이게 이제 경북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인데 충남에서 다음과 같이 얼마 전 며칠 전에 화요일에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수요일에 쳤죠. 수요일날 친 내용이 이제 초파리 관찰을 통한 부모 세대 초파리 눈색 결정. 실제 초파리를 주고 초파리 굉장히 작잖아요. 그것을 관찰을 하고 눈색이 이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 유전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해서 조금은 까다롭게 나온 형태가 되고 서울이 이제 수요일 쳤어요. 역시. 그래서 서울은 실험을 두 가지를 치잖아요. 기본 실험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내용. 그리고 심화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보통 이제 심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이제 촉박해서 많은 학생들이 답을 서술형으로 적는 것을 많이 비워놓고 오는 형태가 사실은 매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는 시간이 실험을 두 번 할 시간은 안 됩니다. 가장 이제 크게 감점이 되는 것은 한 번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감점이 가장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대전에서도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DNA를 이렇게 나무젓가락 걷어내면 하얗게 걸쭉해 보이잖아요. DNA를 이제 추출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중간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DNA를 실제 추출해가지고 그 평가자한테 여기 걷어냈어, 여기 DNA 있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에 나쁜 점수를 받고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혈구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 피를 뽑아요. 본인 피를 뽑아가지고 기본 과정에서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검경을 하는 거죠. 그럼 뭘 찾아야 된다? 적혈구와 백혈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 찾을 때 여기 저의 적혈구 평가자 와가지고 실제 찾았는지 보고 평가 점수를 주고. 근데 그 적혈구는 다 찾아요. 뭐가 없을 수 있다? 백혈구가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여기 문제지에 이제 답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에 이제 할 경우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죠. 그럼 뭐 대부분은 시간상 실험을 그냥 포기하고 답을 적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경우에 안 나오게 되면 감점이 큽니다. 자, 멸치 해부학이 최근에 이제 책에 이제 개정이 되다 보면 멸치 해부하기가 책에 실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 오징어 해부가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다고 하는데 멸치 해부하기가 이제 기본 실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외형상에 자기가 받은 멸치가 몇 센치인지 그리고 뭐 어떤 부위가 아래 턱이 어떤 모양인지 눈은 어떤 뭐 이렇게 쭉 이제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해부하는 거 그리고 뭐 멸치에 여기 뭐 그 특정한 부위를 뜯어가지고 실험에 관련된 것을 적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심화도 사람의 눈의 모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모형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손눈 해부라든지 오히려 이거 접근을 해봤지만 우리 교과서 안에 사람의 눈 모형 만들기는 사실 없거든요. 실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강 우리가 구조는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시되는 그것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관련된 답들도 적어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다는 이제 평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 지역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경북은 여기에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질의 농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간단하게 하고 관련된 이론적인 이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쉬운 것이 이제 경북 그리고 광합성 색소 분리는 조금 무난하게 나온 형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실험 형태고 관련된 일반 생물학 관련해서 쭉 이제 적는 것이고 두 가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세종이 이제 마지막에 목요일 날 친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선발인은 워낙 적다 보니까 정보가 누가 이게 나왔어요 얘기를 해줘 제가 아는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쨌든 6개 지역에서 이렇게 올해 작년 2019학년도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내가 응시를 할 것인가, 배점이 워낙 이제 나누어지고, 실험이라는 것은 물론 스터디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필수 탐구 활동을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실험 이제 설계되는 과정도 외우잖아요. 어떤 한 해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험 단계가 뭐 10단계 있으면 한 3단계만 1, 2, 3분만 주고 나머지 단계를 다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모르는 실험이면 점수가 이제 변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험 평가를 치는 지역에 응시를 할 것인지 응시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렇다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겁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시험을 준비를 해보면 내가 실험 평가를 준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사범대학에 가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출신이. 근데 사범대는 그 교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도구가 굉장히 많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사지 않고 거기 가서 2, 3일 동안 종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인데, 내가 뭐 교직이수라든지 교육대학원이라든지 내가 실제 대학에 연구소를 가게 되면 실험기구가 중고등학생께 없어요. 그래서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많이 겪어요. 그런 것들만 이제 확보가 된다면 실험을 치는 지역도 우리가 충분히 응시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작성된 지도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수업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도안 작성을 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지도안 작성을 하지 않으니까 시험 준비가 쉽겠다. 수업 시연하고 면접만 보면 되잖아. 실험 평가가 없게 되면. 그런데 배점이 수업 시연에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여기 점수가 10점에서 15점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것이 잡혀져 있고 수업 시연이 이렇게 45점 또는 20점 잡혀 있는 지역과, 자, 여기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실험 평가를 하지 않고 수업 지도안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 시연이 60점이에요. 그럼 내가 20분 동안 2차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20분 동안 수업 시전하는 게 60점입니다. 근데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쉽게, 준비가 쉽게 느껴지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고,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을 응시한 학생들이 더 열심히 지도안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가면 1시간 동안 지도안을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안을 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자기 번호가 돌아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펴놓고 교재 연구를 다시 거기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번호가 되면 다시 구상실로 가가지고 자기 지도안을 받아가지고 수업실을 하는 형태니까 좀 준비의 시간이 있지만은, 지도안 작성을 안 하는 지역은 아침에 가요. 번호를 뽑아요 쭉. 그럼 내가 1번부터 쭉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같은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대로 멍하니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후 제일 늦게 10번으로 뽑게 되면 오후 저녁에 가까이까지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번호가 되면 구상실 갔을 때 구상할 때 관련된 자료를 딱 잠시 주는 거예요. 20분, 30분. 그럼 그때만 흐름을 딱 짜가지고 바로 수업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노련해야 수업 지도안 작성하지 않고 수업 시연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1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4점 정도는 지도안 작성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14점과 12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도안을 짜게 되면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지도안을 짜잖아요.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수업 모형의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주요한 특징을 잘못 짠 거예요. 그럼 지도안의 점수가 3점 정도 깎인 학생들은 수업 시연도 그 순서대로 본인이 짠 그대로 수업 시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안을 잘못 짜면 수업 시연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도안만 어느 정도 작성을 하게 되면 수업 시연에 플러스가, 그러니까 깎이는 부분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수업 시험만 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배점이 워낙 이렇게 60점에서 60점, 50점도 많잖아요.
이거를 지도안 없이 바로 수업 시연을 하게 되면 앉아있는 평가자들이 지도안이 있는 데는 그 학생의 지도안을 다 펼쳐놓고 어디 하는지 눈으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지도안을 보면 여기 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도안 작성한 게 없는 지역은 수업 시연자가 말로 뱉는 것을 듣고 적당한 활동을 하는지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변별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연할 때는 분명히 제가 2차를 봐줄 때 그렇게 성적이 이렇게 수업 시연을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날 이제 많이 이제 긴장하잖아요. 당황하게 되니까 수업 시연의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누락을 한다든지 너무 전통적으로 교사 중심의 설명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거의 떨어지는 학생들은 40점 미칩니다. 40점에서 여기서 10점 이상을 깎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변별이 이렇게 많아졌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른 지역과 또 다릅니다. 수업 시연을 이렇게 15분 동안 하죠. 수업 나눔을 또 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것처럼 본인이 수업 시연한 내용에 대한 반성적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어요. 학생도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인이 수업한 것 중에서 학생의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난 순간이 어떤 순간이며 그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쭉 이제 한 3가지 질문을 하고 10분 동안 면접하는 것처럼 답을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과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점수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면접은 물론 즉답형하고 구상형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개발한 문항만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지역교육청에서 문항을 일부를 더 준비를 해서 첨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기도 하죠. 근데 여기 집단 토의가 42분인데 집단 토의라는 것은 1차에 응시한 학생들을 5명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끼리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평가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발표를 시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치고 나와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것도 감점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나도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한해 어떤 학생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42분을 마치고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준비할 때 여기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조금 차별화해가지고 응시 지역을 좀 마음에 두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본인의 이제 고향 그리고 학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이제 많이 원하는 사람은 수도권 이렇게 많이 이제 응시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살펴보고 최종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1차만 떨어진 아들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다음에 바로 시작해야지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에서 간당간당히 떨어진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방황의 시간이 많이 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차 붙었을 때 최종까지 붙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생명과학 교육론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이 판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가. 그래서 생명과학 교육의 의미와 목적부터 이렇게 평가까지 나옵니다. 물론 기존에 기출됐던 이제 문항하고 관련이 깊은 단원도 있고 장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장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명과학 교육에 대한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한 번은 정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학부 때 그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같이 수업을 분명히 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처음 끝까지 다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했을 텐데 우리가 오늘의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은 1장부터 9장까지 정독을 통해서 전체 생명과학 교육론, 과학 교육론의 흐름을 잡는다. 쭉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생물 교육론에 그 평가 영역에 6개의 평가 영역을 봤잖아요. 다른 것들은 여기에 관련 지어서 다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과학 철학에 대한 장이 따로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교육론 한 것만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과학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나 과학 교육론 책을 통해 가지고 철학에 관련된 것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이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보게 되면 2015의 전체 흐름하고 그리고 2015도 개괄적으로 개요에 대한 것들만 정리가 되어 있고 외국의 교육과제 동향 정도로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2015 개정에 대한 것들은 이제 NCR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과 그리고 교과별 과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그리고 내용에 관련된 것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것을 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좀 추가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이제 직강을 듣는 학생은 윌비스 여기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고 동영상은 두 개 업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 학생은 강치후과학연구소하고 그리고 윌비스 학원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직강을 듣는 학생들은 직강을 들으면 그냥 얼굴을 봤을 때 수업을 하는 날 와가지고 묻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이 사실 읽어봤을 때 질문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이런 것을 궁금해했나 보다 답을 이제 달아주면 자신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직강을 듣는 학생들은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고 너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혹. 강치육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Q&A란이 있어요. 거기 안에 생물 내용학 말고 생물 교육론이라고 해서 따로 칸이 있거든요. 내용학에 올려진 것은 제가 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뭐가 Q&A가 올라왔는지 보게 되면 내용학을 보는 경우는 간혹 보지만 항상 눌러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 교육론에 이론이면 이론, 문제풀이면 문제풀이 해서 답을 이제 제목을 적어 가지고 질문을 하면 제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월에서 11월에 우리가 이제 최종 파이널로 하는 모의고사에 대한 것은 내용학하고 교육론, 생물 교육론을 여기다 질문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공부할 때는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닌데 상담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일을 보냅니다. 숫자입니다. 1104는 숫자고 양혜정 1104 한메일.net으로 메일을 보내면 메일을 보고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교육론을 일단은 개강을 오늘 한 이유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2차 시험 이제 수업 시연 시도안 작성하는 거 하고 심층 면접이 있다 보니까 2차 수업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개강도 못했고 사실 오늘도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늦어요. 그래서 2월 1일은 일단 휴강입니다. 2월 1일 금요일은 설 연휴하고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기차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주간의 수업인데 8주간에 못 마칩니다. 장담하건대 마친 적이 없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제가 처음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요. 그냥 못 마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빨리 끝나면 9주차 늦게 끝나면 간혹 10주차까지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을 못 떴더라도 9주차, 10주차 거는 제가 보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강생들에게도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책 한 권을 다 띄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번 복습을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모의고사 형태, 내용학은 없고 그래서 9주차나 10주차에 마무리 이론을 하고 나면 오전에 만약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럼 오후에는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생물 교육론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첨삭을 하고 점수를 채점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메일로
스캔 떠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모의고사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주까지 계속 수업이 늘어지면 다른 수업하고도 이제 수업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서 최대한 9주 안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 바라고, 수업은 5시까지인데 되도록이면 5시에 맞추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시 30분 전후로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늘은 조금 짧게 한 1시간 정도, 4시 정도에 마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2차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봐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저녁까지 9시까지 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해 2020학년도 합격하면 여러분도 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조금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